강세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세호TV 방송을 진행하는 송재협 앵커입니다. 오늘은 사법기관 등 공권력의 지나친 개입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교양 서비스 공급자들의 인권 유린 현장을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연령, 지역, 빈부의 격차, 신분 및 지위의 차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인권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에서 정한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구나 노인과 아동, 장애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는 그 뒤안길에는 같은 국민이면서도 인권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인권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사회 서비스 대상자의 인권 보호 강화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역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인권 보호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노인복지 분야에서 활동한 인터넷신문 실버피아 온라인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자들의 인권 말살은 주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검찰 등 공권력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인복지 현장의 서비스 공급자 인권 말살의 사례는 범죄인 취급, 그리고 노인학대 주범 등 실로 다양합니다. 우선 오늘 주제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구체적인 인권 말살의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남 M요양원의 3사 중 경찰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피해 사례입니다. M요양원은 전남 LC에서 운영 중인 노인 요양시설이며 재가노인복지센터를 병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경 주변에서 동종 유사한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기관 대표들과 LC 시민연대의 고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설을 방문하여 30분쯤 면담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제보자의 고발에만 의존하며 시설의 해명도 제대로 경청하지 않은 채 LC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현지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후로도 LC의 경찰과 전라남도 경찰 그리고 전남도청의 4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교양보험법에 따라 현지조사에서 부당 청구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소정의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반이 발견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따르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설이 행정처의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행정구제 과정을 통해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교양업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나 행정처분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찰이나 검찰 등에 고발당하여 수사를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물론 죄가 있는 곳에 처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M요양원의 사례를 들어보면 노인복지 현장에서의 서비스 공급자 인권 훼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듯해서 가슴이 아립니다. M요양원은 앞서 언급한 허위 제보에 의한 고발과 이에 따른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취소 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제1심 판결에서는 M요양원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호조무사를 단기보호에서도 겸직할 수 있다는 LC의 답을 듣고 M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겸직시켰던 것인데, 법원에서는 LC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M요양원에게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점으로 M요양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현재 이 소송에서는 LC의 항소로 제2심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부분은 이미 전산 상계를 마친 상태인데 이 환수 처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요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를 겸직으로 청구 시 근무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 과정에서 감산 처리를 하지 않고 정상이라고 승인을 해놓고 나중에 현지조사에서 병합 운영하는 두 기관에서 모두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감산 처리하는 업무상 과실을 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응분의 법적인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경찰의 별건 수사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련된 조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45명의 증인들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증인들이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형사법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한 가지 업무정지 관련 사건에 경찰청, 검찰, 도청, 군청 등의 사중조사로 인해 불필요한 인권 훼손이 발생한다는 점, 거기에 더해 행정소송이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다는 것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상의 기본 규정을 어기고 있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M요양원 대표 P씨는 3사 중의 반복된 조사와 처벌을 받으면서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눈이 안 보이고 위경련에 불면증까지 겪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P씨는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대를 놓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노모와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해 하루하루 견디며 코로나로 힘든 어르신들과 직원들을 위해 휴가도 못 가며 요양원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는 서울시 K요양원 경찰 공권력 남용 사례인데요. 2020년 12월 서울 Q구 소재 K요양원에 새로운 어르신이 입소했습니다. 보통 어르신이 입소하기 전 시설과 보호자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 과정에서 보호자가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는 치명적인 질병 정도는 밝히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자는 그런 것들을 숨긴 채 어르신을 입소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어르신이 입소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새벽에 무단 가출을 하기 위해 몰래 시설을 빠져나가다가 담벼락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고만 것입니다. 요양시설에 어르신이 입소하게 되면 입소 계약이 이루어진 후 우선 보다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르신의 건강 및 생활 상태에 대한 욕구 사정, 즉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조사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운 후 보호자의 확인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입소한 후 1일 이내에 욕구 사정을 마쳐야 되지만 사고가 나던 시점에는 입소 후 14일 이내에 욕구 사정과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시점은 입소 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욕구 사정 과정을 미처 시작하기도 전이었던 것입니다. 시설에서는 입소자의 회복을 위해 병원 치료 등 최선을 다했지만 보호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보호자는 시설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자 보호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장교환기관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설의 상황 설명과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과 대응의 미흡함을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시설 설치 기준이나 운영 기준 등 법적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경찰의 마이동풍식 수사 방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물론 구속 적부심 심사 과정에서 기각이 되어 시설 대표자가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난 후 근 2년이 지난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며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시설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의 질병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입소 후 하루가 채 경과하기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호자들이 무리한 금품 요구와 장교환기관의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경찰의 지나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길고 긴 재판 과정에서 시설 대표의 심신은 극도로 쇠약해지면서 지금도 종종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이미 의무화된 상황에서 보호자가 보험의 부담액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장교양의 무지한 경찰이 이를 제멋대로 판단해 사법 처리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 사법기관의 지나친 개입으로 노인요양 서비스 공급자의 인권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되는 것에 대해 현장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사례에서와 같이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교양보험법 등 관련 법에서 부당 청구와 부정행위의 처벌에 관한 충분한 법과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과 같은 무시무시한 사법적 법률을 추가로 적용하여 경찰이나 검찰 등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국민인권보호 차원에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사례에서와 같이 노인복지 현장을 수사하는 경찰들이 실질적인 재반 노인복지 제도의 특수성이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제도 등을 무시하고 일반 형사법의 범죄자를 다루듯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공권력의 지나친 횡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사례 이외에도 많은 노인복지 현장의 인권훼손 사례들이 빈도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버피아 온라인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인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자들의 인권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계 당국의 제도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공권력의 횡포가 이 땅 위에서 사라지는 날을 앞당겨 보는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